할머니, 그냥 가세요. 돈도 안 되는 쓰레기 통장을 들고 와서 사람을 귀찮게 하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꺼내든 낡은 통장을 본 은행원 박도연의 입에서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비웃는 눈빛으로 할머니를 내려다보며 통장 속 장부를 한번 훑어보더니 별 가치도 없다는 듯 그대로 반으로 힘껏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진 종이들이 공중에서 흩날리다 휴지통 안으로 떨어지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순간 복순 할머니의 마른 눈가를 따라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허공을 향해 뻗어 있었지만 붙잡을 통장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러나 박도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모욕한 그 할머니가 5천억 원을 움직일 수 있는 숨겨진 거물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오만한 행동이 결국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될지, 한 장의 찢어진 통장이 거대한 금융제국을 무너뜨리는 순간이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하늘이 막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이복수는 낡은 손수레를 끌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퀴가 덜컹거릴 때마다 쌓인 폐지 더미가 흔들렸죠. 오늘도 많이 모았네. 복수는 혼잣말을 하며 손수레를 멈춰 세웠습니다. 금융가 건물들이 즐비한 거리 한복판에 K은행 지점이 보였어요. 복수는 주머니에서 비닐에 쌓인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통장 표지는 오래되어 구겨지고 색이 발해 있었어요. 잔액이 얼마나 남았을까? 복수는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아직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복수는 대기 의자에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창구에서 복순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분, 이쪽으로 오세요. 복순은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향했습니다. 창구 앞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명찰에는 박도연 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복순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옷차림과 손에 든 구겨진 통장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떤 업무를 보러 오셨나요?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잔액 확인하러 왔어요. 복순이 조심스럽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박도연은 통장을 받아들며 코웃음을 쳤어요. 이게 뭐예요? 언제 만든 통장인지. 박도연이 통장을 펼쳐보더니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아, 정말. 이런 낡은 통장은 처음 봐요. 박도연은 통장을 컴퓨터에 대고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과 행동에서는 고객에 대한 존중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뒤편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윤서진이 복순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박도연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말을 꺼내지는 못했어요. 박도연이 통장 정리를 마치고는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잔액이 얼마 안 남았네요. 박도연이 통장을 복순에게 돌려주려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하, 이건 진짜 쓰레기통에서 나온 것 같아요. 박도연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더러운 통장은 이제 안 써요. 새로 만드세요. 복순이 놀라서 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새 통장을. 아니에요. 이런 건 그냥 버려야죠. 박도연이 갑자기 통장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복순의 눈앞에서 통장을 둘로 찢어버렸어요. 복순이 작은 비명을 질렸습니다. 박도연은 찢어진 통장 조각을 휴지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깨끗해졌네요. 새 통장 만들고 싶으면 다음에 오세요. 뒤편에서 지켜보던 서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않았어요. 복수는 찢어진 통장 조각들이 휴지통에 떨어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세요?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낡은 통장이었는데. 박도연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이런 데서 그런 더러운 걸 가지고 오시면 안 되죠. 복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주춤했습니다. 상사인 박도연에게 대들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복수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박도연의 얼굴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그 명찰, 박도연 대리. 복순이 박도연의 명찰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기억하겠어요. 복수는 휴지통 앞으로 가서 찢어진 통장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조각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모았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그냥 가세요. 박도연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대답하지 않고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박도연과 뒤편의 직원들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흘리지 않았고요. 복수는 은행을 나갔습니다. 손수레를 끌며 천천히 멀어져 갔어요. 그날 밤 복수는 작은 반지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반지함을 열고 밑바닥을 만지작거렸어요. 숨겨진 틈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여보, 이제 써야겠어요. 복순이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류에는 해외 투자 계좌와 관련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금액을 보고 복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K은행 총 자산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돈이었거든요. 복순은 찢어진 통장 조각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 존엄성을 훼손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남기라. 복순이 남편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복순은 성냥을 켜서 통장 조각 하나를 태웠습니다.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타올랐어요. 박도현, 기다려요. 사흘 후 K은행 본점 40층 회의실에서는 긴급 임원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장태준 리스크관리 본부장이 자료를 펼쳐놓고 말했어요. 해외에서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김성철 명예회장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어느 쪽에서요? 아시아계 대형 펀드라고 합니다.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 확보가 목적이라네요. 김성철이 손뼉을 쳤습니다. 드디어 왔군.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장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이 갑자기 들어오면 유동성 위험이. 위험? 5천억이 위험해? 김성철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 생각해봐. 실적도 확 늘어나고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태준만 홀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누가 담당할까요? 김성철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도연 대리가 어때? 요즘 실적이 가장 좋잖아. 박도연이요? 아직 경험보다 추진력이 중요해. 그 친구 야망도 크고. 김성철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1시간 후 박도연이 본점 사무실로 급히 올라왔습니다. 김성철이 박도연을 보자마자 활짝 웃었어요. 도연아, 큰 기회가 왔다. 무슨 일이신지요? 박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5천억 투자건이야. 내가 맡아라. 박도연이 깜짝 놀랐어요. 5천억이요? 정말인가요? 그래. 성공하면 바로 승진이다. 차장 달고 본점 올라와. 박도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철이 박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어. 하지만 무슨 요구든 들어줘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계약은 우리 은행 운명이 걸린 일이야.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시내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첫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새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5천억, 내 인생이 바뀌는 거야. 박도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VIP의 신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거든요. 박도연이 김성철에게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곧 만나게 될 거야. 너무 궁금해하지 마. 김성철의 대답이 애매했어요. 박도연은 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조건들은 미팅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어떤 분일까? 외국 펀드 대표인가? 박도연이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같은 시간 복수는 다른 곳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복순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더 세련되게 해주세요. 복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놀랐어요. 정말 다른 사람 같으세요. 복순이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보석을 걸친 모습이었어요. 이제 됐군요. 복순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성철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부인, 준비 끝나셨습니까? 네, 가죠. 복순이 일어났습니다. 미팅 시간이 다가왔어요. 박도연은 호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떨리네. 하지만 잘할 수 있어. 박도연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스위트룸 층에 도착했어요. 박도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소파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은 안녕하세요, 박도연 대리님. 복순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도연의 입이 벌어졌어요. 며칠 전 자신이 통장을 찢어버린 그 할머니였거든요. 어떻게... 박도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순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밀어냈어요. 앉으세요. 할 얘기가 많거든요. 박도연은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서류부터 보세요. 복순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어요. 박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큰 충격에 빠졌어요. 서류에는 복순이 K은행의 최대 주주 중 하나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5천억의 주인이 바로 저예요. 복순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이럴 수가... 박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복순이 다른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계약서예요. 읽어보세요. 박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내용을 보자 더욱 경악했어요. 이 조항은 무슨 뜻인가요? 박도연이 가리킨 부분에는 특별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사인 하나로 언제든 전액 인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복순이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그럼 은행이 망할 수도 있죠. 복순의 말에 박도연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때 스위트룸 문이 열렸어요. 김성철 명예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어떻게... 김성철이 복순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복순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김성철이 복순에게 인사했습니다. 박도연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서로 아시는 사이인가요? 이분은 제 남편과 오래 함께 사업했던 분이에요.
복순이 설명했습니다. 김성철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복순 씨의 투자 실력은 정말 대단해. 남편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서 이 정도 자산을 불렸잖아. 박도연이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정말 5천억이 합법적으로 번 돈이에요. 복순이 박도연을 바라봤어요. 글로벌 대체 투자를 통해서 말이죠. 김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 씨는 은행 경영에도 발언권이 있어요. 지분이 상당하거든요. 박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거든요. 할머니, 아니 부인. 그때 일은 복순이 손을 들어 박도연을 제지했어요. 사과는 나중에 하세요. 복순이 계약서를 가리켰습니다. 지금은 이 계약이 중요해요. 박도연이 김성철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김성철은 복순의 편인 것 같았어요.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받아들일 만해. 김성철이 박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박도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승진과 5천억 실적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날 저를 모욕한 바로 그 지점에 돈을 맡기겠어요. 박도연의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한 날짜에 전액을 빼겠어요. 복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게 언제인가요? 그건 제가 정하는 거예요. 복순이 펜을 들었습니다. 사인하시겠어요? 박도연이 김성철을 다시 봤어요. 김성철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복순이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절차를 시작하죠. 다음 날 K은행 본점은 난리가 났습니다. 5천억 계약 소식이 퍼진 거였어요. 장태준이 김성철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은 건가요? 뭐가 문제야? 김성철이 여유롭게 대답했어요. 조건을 보니 위험해 보이는데요. 5천억 앞에서 무슨 위험을 따져. 김성철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도연은 본점에서 영웅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연이 대단하네. 5천억을 어떻게 따왔어? 승진 확정이겠네. 박도연은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복순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같은 시간 지점에서는 윤서진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박도연이 할머니를 모욕한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괜찮으셨을까? 서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K은행이 5천억 원 규모의 대형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5천억? 박도연 대리가 맡은 건가? 뉴스는 계속됐어요. 이번 투자로 K은행 주가가 급등하고 있으며 서진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일과 이번 소식 사이에 연관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복수는 다시 낡은 옷을 입고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몇 시간 전까지 호화 호텔에 있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복순이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특정 날짜가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날까지 기다리자. 복순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아직 몰랐어요. 며칠 후 운명적인 만남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복순이 폐지를 줍던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손술에 바퀴가 빠져버렸습니다. 무거운 폐지 더미가 길바닥에 쏟아졌어요. 아이고. 복순이 한숨을 쉬며 바퀴를 주워들었습니다. 나사가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어떻게 고치지? 복순이 손수레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워 보였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복순이 돌아봤어요. 은행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복순이 사양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성이 다가와 무릎을 꿇고 수레를 살펴봤어요. 명찰에는 윤서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사가 빠졌네요. 잠깐만요. 서진이 가방에서 작은 공구를 꺼냈습니다. 복순이 놀랐어요. 공구를 왜 가지고 다녀요? 집에서 자주 수리를 해서요. 습관적으로 들고 다녀요. 서진이 웃으며 바퀴를 끼웠습니다. 이제 됐어요. 서진이 손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복순이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서진이 복순을 도와 폐지를 다시 수레에 담았습니다. 은행에서 일하세요? 복순이 서진의 유니폼을 보며 물었어요. 네, K은행이에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복순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좀 힘들어요. 정규직 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서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은행원들은 모두 비슷한가요? 복순이 의미심장한 질문을 했어요. 서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고객을 대하는 태도 말이에요. 복순의 목소리에 무언가가 묻어 있었어요. 서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좋지 않은 일들을 볼 때가 있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들이요? 고객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일들이요. 서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복순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말리고 싶지만 쉽지 않아요. 서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상사한테 대들기가 어렵거든요. 복순이 서진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진실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으시네요. 복순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모든 고객이 소중해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복순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복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늦었네요. 가봐야겠어요. 서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웠어요. 덕분에 큰 도움 받았어요. 복순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별 말씀을요. 또 만나면 인사해요. 서진이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복순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마음을 느꼈거든요. 며칠 후 복순이 K은행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었어요. 서진이 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복순을 보자 반갑게 웃었어요. 어머, 그때 그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복순이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복순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은행에서 부정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진이 깜짝 놀랐어요. 부정한 일이요? 고객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런 일 말이에요. 복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른 직원들이 있어서 대화하기 조심스러웠거든요. 잠깐만요. 서진이 복순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복순이 며칠 전 있었던 일을 들려줬습니다. 물론 자신의 정체는 숨겼어요. 박도연 대리가 그런 일을?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복순이 물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왜 막지 않았어요? 제가 막으려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서진이 자책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복순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은행 내부의 부조리한 일들을 모아보세요. 복순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언젠가 필요할 거예요. 서진이 복순을 빤히 봤어요. 평범한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정의를 위한 일이에요. 복순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서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해보겠어요. 복순이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용기 있는 일이에요. 그날 저녁 복순은 수첩을 펼쳐놓고 생각에 잠겼어요. 단순히 은행을 망하게 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진정한 정의가 무엇일까? 복순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복수의 계획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인출 예정일 아침, 복수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진에게 줄 선물을 작은 봉투에 넣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복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K은행 지점으로 향했어요. 서진이 창구에서 업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 복순이 서진을 불렀어요. 어머 할머니.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서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복순이 작은 봉투를 서진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나중에 열어보세요. 복순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일이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인가요? 서진이 궁금해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복순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간 모아준 자료들 고마웠어요. 도움이 됐나요? 아주 많이요. 복순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기억하세요. 서진이 복순의 진지한 표정에 놀랐어요. 할머니, 뭔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복순이 서진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은행을 나갔습니다. 1시간 후 복순은 K은행 본점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화려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박도연이 1층 로비에서 복순을 맞았어요. 부인 오셨군요. 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약속대로 왔어요. 복순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전액을 인출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했잖아요. 복순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임원실에서는 김성철과 장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들어오자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복순 씨,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김성철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엇을요? 5천억을 한 번에 빼면 은행이. 그게 제 문제인가요? 복순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져오세요. 박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인출 서류를 내밀었어요. 복순이 펜을 들고 차근차근 서명했습니다. 끝났네요. 복순이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 컴퓨터 화면에 경보가 떴습니다. 유동성 한계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직원이 급히 보고했어요. 장태준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런, 이제 끝난 건가요? 박도연이 무너질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복순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복순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500억을 다시 예치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예치한다고요? 김성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복순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돈은 서민 구제 펀드로만 사용해야 해요. 서민 구제 펀드요? 그리고 은행 경영 개선에 제가 참여하겠어요. 복순의 선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박도연 대리. 복순이 박도연을 불렀습니다. 네네. 박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며칠 전에 제 통장을 찢었던 거 기억해요?
죄송합니다. 박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과는 받지 않아요. 복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신 당신이 무시했던 모든 고객들에게 사과하세요.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순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금융기관은 살아남을 자격이 없어요. 복순의 말이 회의실에 울렸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순이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찢어진 통장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윤서진 씨에게 전해주세요. 복순이 박도연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분에게 새로운 시작의 증표라고 말해주세요. 박도연이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순이 회의실을 나가려다가 뒤돌아봤습니다. 500억은 유예기간이에요. 복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진짜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도 빼겠어요. 복순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뒤에는 충격에 빠진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에서 특급 속보가 나왔어요. K은행에서 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서진이 뉴스를 보며 깜짝 놀랐어요. 설마. 서진이 복순이 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찢어진 통장 조각들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 씨,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복순의 정체를 조금씩 알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은 다시 낡은 옷을 입고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진짜 복순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복순이 떠난 후 K은행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5천억 인출 소식을 들은 고객들이 몰려왔어요. 내 돈도 빼야겠어. 은행이 망하는 거 아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장태준이 급히 김성철을 찾아왔어요. 회장님, 뱅크런이 시작됐습니다. 뭐라고? 김성철이 책상을 쳤습니다. 고객들이 다 몰려와서 어떻게 막아야 해? 김성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복순 씨가 500억 남겨둔 걸로 버텨야죠. 그걸로 충분해? 모르겠습니다. 장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편 언론에서는 복순의 정체가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5천억 인출한 여성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로 알려진 이분이 실제로는 복순의 사진이 화면에 나왔어요. 과거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K은행에 숨겨진 대주주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어요. 은행원의 모욕에 복수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복순을 응원했어요. 잘했다. 오만한 은행원들 혼내줘야지. 하지만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 연금 펀드가 다 날아갔어. 서민들만 피해보는 거 아냐? 여론이 급격히 돌아섰어요. 복순의 집 앞에는 항의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돈 많은 할머니가 서민들 괴롭힌다. 은행 하나 망하면 우리는 어떡해. 복순은 집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복순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복순이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는 무엇을 위해 이런 일을 한 거야?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장태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복순 씨의 행동은 시장 교란 행위입니다. 장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법 자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00억도 회수하겠습니다. 장태준이 선언했어요. 복순이 텔레비전으로 이 장면을 봤습니다. 불법 자금이라고?
복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감히 그런 말을. 복순이 분노에 떨었습니다. 김성철도 복순을 찾아왔어요. 복순 씨, 너무 과하지 않았나? 김성철이 타박했습니다. 과하다고요? 복순이 김성철을 노려봤어요. 박도연이 한 짓이 과한 게 아니라,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나가세요. 복순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복순 씨, 우리가 얼마나 오래 나가라고 했어요. 복순이 소리쳤어요. 김성철이 할 수 없이 나갔습니다. 복순은 혼자 남겨졌어요. 온 세상이 자신을 적으로 돌린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존엄성이. 복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존엄성을 해친 건가? 복순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서진이에요. 복순이 깜짝 놀랐어요. 문을 열자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찾아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서진이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맞죠? 그 5천억의 주인이.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속여서. 아니에요. 이해해요. 서진이 복순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왔어요. 복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행 내부 자료를 모으면서 알았어요. 서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요. 뭔 말이야? 장태준 본부장과 김성철 회장이 몇 년간 서민들 돈을. 서진이 자료를 보여줬어요. 복순이 서류를 보자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네. 확실한 증거예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할 때예요. 복순이 서진을 바라봤어요. 다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서진아. 복순이 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어. 복순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8시, 복순은 K은행 본점 앞에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피해자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복순은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순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이복순입니다.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며칠 전 5천억을 인출한 당사자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먼저 피해를 입은 서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복순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순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어요. K은행이 파산 위기에 처한 진짜 이유를 공개하겠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 나머지 자산 4,450억 원 전액을 기부하겠습니다. 복순의 폭탄 선언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이복순 존엄재단을 설립해서 서민 피해자들을 도우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잠깐,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복순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먼저 진실부터 말씀드리죠. 복순이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성철 명예회장과 장태준 본부장이 지난 3년간 어떤 일을 했는지 보세요. 화면에 서류 내용이 크게 나왔어요. 서민 대출을 허위로 포장해서 고금리로 돌렸습니다. 청중들이 술렁였습니다. 연금 펀드를 고위험 투자에 몰래 돌려서 손실을 감췄습니다. 복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은행 파산의 진짜 원인은 제 인출이 아닙니다. 복순이 다음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미 3년 전부터 부실이 누적되어 있었어요. 이런, 그럼 우리가 속은 거야?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태준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어요. 거짓말입니다. 장태준이 소리쳤습니다. 그 서류는 조작된 것입니다. 복순이 장태준을 바라봤어요. 조작이라고요? 복순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봉투에서 녹음 파일이 나왔어요. 이건 당신이 김성철 회장과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복순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장태준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서민들은 어차피 모르니까 괜찮아. 손실은 다른 곳으로 돌리면 돼. 장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언제? 3개월 전입니다. 복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서진 씨가 모아준 자료들이에요. 서진이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복순이 서류들을 기자들에게 나눠줬어요. 저는 돈을 뺏은 게 아닙니다. 복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이들이 서민들에게서 빼앗은 돈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려는 겁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도연이 무대로 뛰어 올라왔어요. 할머니, 박도연이 복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도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복순이 박도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사과는 저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순이 박도연을 일으켜 세웠어요. 당신이 무시했던 모든 고객들에게 가서 사과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복순이 청중들을 바라봤어요. 저는 이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복순이 선언했습니다. 존엄재단은 윤서진 씨에게 맡기겠습니다. 서진이 놀라서 복순을 봤어요. 할머니,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어요. 복순이 서진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500억 재해치 자금도 서민 구제 펀드로 전환하겠습니다. 복순의 마지막 발언이었어요. 은행을 살린 건 돈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복순이 마이크에서 물러났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복순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특별 보도가 나왔습니다. K은행 부패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김성철 명예회장과 장태준 본부장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복순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끝났구나. 복순이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해냈어. 복순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2달 후 K은행은 국민희망은행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윤서진이 새 은행의 이사로 취임하는 날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서진 이사님.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올라섰어요. 저는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은행을 만들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상처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서진은 1층으로 내려왔어요. 예전에 복순이 모욕당했던 창구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여기를 고객 존엄센터로 바꿔주세요. 서진이 직원에게 지시했어요. 모든 고객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요. 한편 박도연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복순 존엄재단의 말단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박도연이 노인분께 다가갔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노인이 박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박도연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도연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재단 직원이 박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박도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서진과 박도연은
복순을 찾아갔습니다. 복순은 작은 반지하 방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서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서진아. 도연이도 왔네. 복순이 두 사람을 맞아줬어요. 박도연이 복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도연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일어나요. 복순이 박도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과거는 과거예요. 복순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서진이 보고했습니다. 벌써 500명이 넘는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세요. 다행이구나. 복순이 기뻐했어요. 은행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고객 불만이 거의 없어졌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복순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너희들이 달라진 거야. 복순이 가장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걸 줄게. 상자 안에는 찢어진 통장 조각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투명한 액자에 예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박도연이 물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기억하라는 뜻이야. 복순이 설명했어요. 돈이 아니라 품격으로 사는 거지. 박도연이 액자를 받아들었습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중요해. 복순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복순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지. 서진과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배웠어요. 서진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배운 게 아니라 너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야. 복순이 웃었어요. 그냥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지. 며칠 후 복순은 동네 노인복지센터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복순 씨, 차 한 잔 어때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복순이 차를 받아들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복순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롭구나. 복순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국민희망은행이 올해 고객 만족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복순 존엄재단도 사회공헌 대상을 받았습니다. 복순은 텔레비전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여보,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것 같아. 복순이 남편의 사진에 말했습니다. 동네 골목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복순이 창문을 열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이 자라서는 서로 존중하며 살 거라. 복순이 아이들에게 속삭였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낡은 수레를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복순이 보여준 교훈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니라 품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은행은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도. 복순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지만 그가 남긴 가치는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이복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한 장의 찢어진 통장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담이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돈으로 인간의 가치를 매기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깊은 메시지였죠. 복순 할머니는 5천억이라는 거대한 자산으로도 복수할 수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며 진정한 부자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박도연은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고 참된 인간다움을 깨달았고, 윤서진은 용기를 내어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